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독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네, 여러분 신앙송 잘 들으셨나요? 비밀인데요.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지만 왠지 가슴에 콕 박히는 그런 느낌. 시를 쓰신 분도 잘 쓰시고 낭송하시는 분도 더 잘 낭송하시고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2부에서 우리 칭찬 박사, 칭찬 릴레이, 칭찬 시인, 또 칭찬 릴레이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도연 시인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우리 김도연 시인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김도연 시인님, 우리 시청자님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평소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상무총장님 운영하는 봉송학당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평소에 대한민국을 정말 동포처럼 이렇게 하단을 가꾸듯이 가꾸어주는 그런 봉송학당을 바라보면서 늘 힐링이 됐었는데 그 초대석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도연 시인님이 톡방에서 이렇게 글 쓰실 때 보면 댓글이랑 쓰실 때 참 예쁘게 말씀을 하신다. 역시 우리 봉당 문화에 가장 맞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총장님을 되게 존경하신다고요. 너무 좋네요. 우리 총장님도 우리 김도연 시인님을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 되게 궁금했고, 저하고는 사실은 전혀 된 적이 없잖아요. 소통한 적이 없죠. 톡방에서 외에는. 그런데 저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통화하고 하면서 우리 시인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저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보시다 보면 깜짝 놀라시는 세상에 이렇게 막 눈이 이렇게 커지실 거예요, 여러분. 자, 방송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우리 김도연 시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연 시인님 어떤 거부터 시작해볼까 하면서 자,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어느 날 아들 둘을 키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는 어디 갔지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누구지? 이렇게 문득 물을 때 여러분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누구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도연 시인님도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김장님이 엄마는 그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데 전부를 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하나 받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알게 되잖아요. 정말 한자 가족들도 놀라고 아이들도 엉엉 울고 가족도 울고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너무 짧게 끝났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어떤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사실 어떤 오진을, 병원에서 암이라는 오진을 한 거예요. 네, 암이라고 오진을 하고 큰 병원을 추천을 해주고 하는 과정에 이제 큰 병원에 가기 전에 과정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과정. 그렇죠. 그 과정에 사실 그때 제가 13층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활기차게 재밌게 열심히 살았는데 13층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어떨까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 오진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하듯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환자가 되다 보니까 가족들의 그런 기대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엔 정말 잘하더라고요. 전복 쭉쭉 끓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제가 뭐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요. 그 과자도 애가 매일 사오고 이렇게 하더니 정말 너무 놀랍게도 딱 일주일 가더라니까요. 일주일 후부터 가족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럼 그때까지도 오진인 거 모르는 상태인데? 네,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굉장히 그때
너무나 크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엄마의 가치, 그리고 아내의 가치, 엄마의 가치, 아내의 가치, 그리고 며느리의 가치. 이런 가치는 정말 건강할 때 빛을 낸다는 걸,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만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제가 굉장히 그때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나를 이제 정말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뭔지, 그런 어떤 계기가 저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오진이라는 것은 얼마 만에 알게 됐어요? 오진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큰 병으로 가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큰 병으로 가는 것도 너무 두려웠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조직검사를 부탁한다고 제가 했어요. 오진 병원에. 그리고 다른 정말 그 병원에서 오진이 났다는 얘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그게 오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짧은 기간에 그 오진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나에 대한 조금 욕심을 내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 병원에다 그 병원 원장님한테 오진 내줘서 감사하다고 선물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좀 위기가 기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면 나는 끝까지 아이들의 엄마로 가슴에 또 며느리로 아내로만 나는 없이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어떤 정말 오진이지만 그 한 번의 충격이 정말 건강 없이는 나는 없다. 내 아이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걸 제가 굉장히 크게 깨달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특히나 여자들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아이들 키워서 가르치고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아이들을 다 결혼해서 떠나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나는 뭐지? 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신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제 자랑이 아니고요. 사업운이 굉장히 있었어요. 사업운이. 손을 좀 대는 것마다 이상하게 전부 다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손이다, 사업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운이 좋았다고는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잘 되는 게 계속 될 줄 알고요. 저희는 아이들을 끝까지 골프를 시켰거든요. 아이들 둘을 골프를 시켰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절대로 끝까지 올라갈 수만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내려갈 수만 없다는 어떤 이런 굴곡이 있다는 걸 살면서 깨닫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못 깨닫고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이제 둘 다 애국에 정말 애국에 보내서 달달이 이렇게 보내는 그 돈이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 사실 다른 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기러기 엄마였네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길을 가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저도 어려운 굉장히 굴곡이 있었지만 맨날 기도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으면서 항상 이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엄마로서 그 책임은 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꿈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 꿈을 자기들이 원하는 꿈의 그 자리만 갈 때까지 정말 나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흐르고 이제 아이들이 자기 길을 갔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돈을 벌고 뒷바라지하고 이것 말고는 제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실은 큰일이긴 하거든요. 자식을 각자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 그게 되게 큰일인데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놀란 게 사업을 되게 여러 가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는 것마다 나름 또 다 잘하시고. 아니 근데 굴곡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나를 다 그렇잖아요. 선배님들도 보고 하면 책이나 이런 TV나 이런 거 보면 나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막상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뭘 봉사를 해야 될지, 어디에 가서 뭐 강의를 하면 강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한테 스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 인맥이니 이런 걸 중요하니까 최고의 과정을 가라고 했거든요.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네, 최고의 과정.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다른 공부를 하기는 너무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최고의 과정을 다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학교를 전전하면서 최고의 과정을 갔는데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나는 저분은 훌륭한데 저 자리에서 난 저 강의를 할 수도 없고 저런 율동을 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그 강사님 이미화 강사님 그 강사님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저분은 저런 달란트로 사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참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배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내가 짧아서 어디 내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 언니가 칭찬학교를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최고의 과정을 전전긍긍하면서 다 다니다가 네. 이제 언니가 근데 언니는 어떻게 또 칭찬? 네, 저희 언니가 이제 제가 자꾸 여기저기 공부하는 걸 다니는 걸 보다가 언니가 먼저 누구 소개로 칭찬학교를 갔는데 거기 가서 계속 너 생각이 나더라. 너가 원래 칭찬도 잘하고 하니 네가 이걸 좀 배우면 네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찬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제가 김기현 총장님 아시죠? 네, 알죠. 네, 김기현 총장님을 만나면서 내가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 말을 잘 배워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내 자신이 되겠다. 내 가족이 되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네.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걸 배우잖아요. 네. 배우면 내 지식으로 아는 걸로 끝나고 내가 행동에 옮기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게 필요하더라고요. 한두 번은 저게 참 좋은 말이구나. 저렇게 살면 좋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저도 맨날 입에 달고 있는 게 미치겠다, 한장하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계속 이런 단어들을 계속 저도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한 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칭찬에 이제 공부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언어 사이에 너무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그 칭찬? 그 칭찬학교를 지금 한 지가 거의 7년 정도. 이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배우고, 그런 강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가서 또 보고, 또 배우고 하면서, 이제 어느 날 보조 강사로, 이제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죠. 네, 보조 강사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학교나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정말 어설프고 제 강의가 그 대표님한테 또 이렇게 눈에 가슴에 울림이 왔는지 본 강사로도 초대를 해주시기도 하고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되겠다. 와, 보조 강사로 갔다가 본 강의에 또 초대가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기업체 신입사원 교육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중견 기업인데 그 기업에 이제 한번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갔다가 그 대표님이 계속 그 회사의 모든 신입 사원들을 계속 교육시키는 칭찬 교육을 시키는 그런 행운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기부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몸이 건강하면 어디 바퍼 이런 데 가서 굉장히 소중한 봉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다 힘이 좋거나 누구나 돈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래 누군가 내 이 칭찬에 그 어떤 내가 공부를 해서 저 사람한테 누군가 인생이 한 달라 인생의 한 면만 바뀌어도 나는 너무 좋은 일을 했고 할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대박. 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봉사를 해야지 하면은 막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살기 힘든데 뭘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이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고 그 사람들이 힘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멋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칭찬과 비난은 정말 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칭찬은 그거 아부성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아부 같아. 간지러워. 뭐 입에 침이 나도 바르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직 맞아. 칭찬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칭찬을 배우면서 느낀 게 칭찬은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본부장님 사실 진짜 저는 오늘 이번에 놀랐거든요. 그래서 좀 통화해서 저랑 비슷한 연배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퉁퉁하고 좀 그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완전히 진짜 아가씨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랬고 웃는 게 정말 이렇게 본부장님 미소만 봐도 정말 나는 오늘 여기 온 거 너무나 큰 성과다. 이런 칭찬을 제가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감사하죠. 내가 또 나의 웃음이 또 기분 좋으셨다니까 더 기분 좋고. 그러니까 칭찬을 아예 몸에 딱 배어있는 본부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너무 이뻐요. 진짜 아가씨인 줄 알고 미소 너무 이뻐요.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은 분들이 가차내십니다. 안 그래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 칭찬에 이분이 무한해지 칭찬하신 분이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딱 한 가지 아주 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내가 그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칭찬을 했을 때 일단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과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칭찬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칭찬했을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요. 정말 신의 한 수가 뭐냐면 돌려주는 방법 중에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런 저를 알아보시고 예쁘게 보시는 우리 김도연 시인님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듣자 하나만 정말 붙이면 충분히 품격 있게 돌려드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부장님이 훨씬 지적이고 품격 있고 아름답네요. 이렇게 듣자 더 아름답습니다. 더 훌륭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신의 한 수고요. 그거 배우는 거라 저도 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다시 봉당 식구가 되신 기념으로 제가 아주 멋있는 팁을 1시간 만에 들려드렸습니다. 진짜 우리 봉숭아땅의 문화가 서로 칭찬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문화잖아요. 어떠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고 또 주는 문화, 우리 총장님 걸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도연 시님이 딱 봉당 체질 맞습니다.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저는 봉당 식구는 아니잖아요. 이제 식구 키워요. 아니, 그 전에. 그전에는 아니었대. 제가 봉당 식구는 아닌데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봉당 그 방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저는 아는 분도 없고 사실 다른 분이 또 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마디 이렇게 뭔가 사진을 올리거나 올리면 누군가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사실 너무나 제가 부족하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방송에 나온다는 걸 굉장히 제가 망설였는데 와, 칭찬에 정말 전당이구나 여기는. 아니 막 이렇게
댓글을 하는 거 보면 서로 주고받고 진짜 칭찬의 문화가 봉송학당에서 정말 칭찬의 문화를 꽃을 피우는 곳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제가 사실 총장님이나 봉당 식구들 굉장히 존경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봉당 식구들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뭔가 한마디를 올리면 누군가는 꼭 거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정말 대신해서 칭찬을 주고받고 하시는 그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김도연 시인님 옆에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어쩌면 좋아. 이 눈빛도, 이 입가의 미소도, 마음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는데 전율이 확 돌았어. 전율이 확 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부장님. 먼저 봐요. 닭살 좀 아니야. 진짜 닭살 돋았어요, 저. 진짜 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 봉당의 문화가 계속 정치판에서 싸우는 문화잖아요. 맞아. 우리가 정치가 옳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누르고 어쩌면 비하시키고 이런 문화인데 총장님께서 여기 봉당에서 칭찬의 문화, 누구도 편견 없이 누구도 더 잘남 없이 더 처짐 없이 맞아요. 보이는 그날 보이는 그분을 칭찬하시는 이 문화가 정치의 문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 문화가 저 단톡방에 보면 전부 다 사실 너무나 정치 있는들이 전부 다 정치하시는 것 같을 정도로 아프게 느끼는 정치 있잖아요. 좋은 정치가 아니라. 맞아. 예, 그래서 봉당 가족들이 전부 다 돼서 봉당에서 배우고 정치판에 나갔으면 좋겠다. 아유, 진심이에요. 아니, 진짜 다른 톡방을 저희가 봐도 네네. 막 이상한 그 비난하는 글들 올라오고 막 누구 막 이렇게 진짜 깨 부시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봉숭아학당은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문화 창조는 신화 창조다 이렇게 우리 총장님이 늘 외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톡방에서 우리 김도연 시인님 인꽃 인정. 우리 하모심청님이 우리 심현명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인꽃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정숙 자문위원님이 인꽃입니다. 서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네. 진짜 칭찬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왕 칭찬을 해주면 좋은데 꼭 단서를 달거나 너는 이것만 저기 하면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칭찬을 해놓고요. 아이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게 제가 이제 배워서 계속 터득한 건데요. 아이들이 상처를 정말 많이 받는데 9가지를 칭찬해놓고 그 하나 때문에 그런데 너는 이것만 좀 잘하면 좋겠다. 근데 너는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러면 그 9가지는 기록에서 없어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정말 한 가지를 칭찬해도 비교하지 말고 그 하나 잘하는 것만 칭찬해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마중물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시 쓴 것 중에서 칭찬과 침묵에 제가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제가 비유를 했느냐 하면 침묵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침묵은 검이다 할 정도로요. 침묵은 고운 향기를 품은 꽃봉오리라면 침묵이 고운 향기를 품은 꽃봉오리라면 칭찬은 고운 향기를 나누는 활짝 핀 꽃이다. 제가 그렇게 침묵과 가슴에 갖고 있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표현을 해야 감사하고 되니까. 사랑하고 고맙고 예쁘고 아까 우리 총장님도 우리 본부장님 옷 너무 이쁘다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걸 칭찬해 주는 거는 사실 꼭 먼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그 기회가 또 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칭찬은 활짝 핀 꽃이에요. 본부장님처럼.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감사 인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옷이요, 우리 이미애 부총장님이 주신 옷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이 쪄서 못 입었었어요. 살이 쪄서 이 옷을 못 입었었는데 최근에 제가 살이 조금 빠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입을 수 있게 되었네요. 이미애 부총장님 보시면 제 마음 알아주세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궁금하네요. 엄마가, 아내가, 며느리가 이렇게 변화해 가니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근데 가장 가까운 분들이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사실 깊은 감동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예를 든다면 저희 큰 오빠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큰 오빠는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사는 언어가 계속 꼬인다, 꼬이네 꼬여, 꼬인다 한잔하겠다 이걸 계속 달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계속 오빠한테 꼬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생으로서 바라보니까 계속 꼬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버지 같은 분이라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하셔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지만 제가 아주 좀 진지하게 오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오빠 언어가 오빠 인생을 꼬이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꼬인다 하니까 오빠 자꾸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자꾸 그 쉽게 고치지를 못하고 계속 꼬인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옆에 있을 때마다 오빠 꼬인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오빠 잘 풀린다고 하세요. 잘 풀린다고 하세요. 했더니 오빠도 어느 날 저한테 미안한지 계속 꼬인다 했다가 풀리네 풀려 이렇게 언어를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 오빠 인생에 굉장히 좀 내리막길 안 좋은 인생을 가다가 계속 그 단어를 싹 빼고 풀린다 풀려 슬슬 풀린다 이 단어로 바꾸는 데까지는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쉽게 바꾸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오빠는 굉장히 기자가 되거나 이건 아니지만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좀 평화로운 쪽으로 인생이 가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오빠가 바뀐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우리 딸이 좀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애들 짜증나 스트레스 짜증나 이 말 너무 잘하거든요. 그 말 좀 안 하면 안 될까 좀 그랬더니 우리 딸 짜증나는데 그럼 어떻게 말해? 짜증이 나는데 짜증난다고 해야지 이러거든요. 그 마음 되게 공감해. 근데 오빠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변화를 하셨으니 한꺼번에는 바뀌지 않고요. 네. 이렇게 칭찬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언어가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언어가 얼마나 비난이 얼마나 많은 그쵸. 사실 꿈을 좌절시키는지 칭찬이 불가능한 일을 얼마나 가능하게 만드는지 진정성 어린 칭찬을 하는 게 맞아.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사실 입에 친다는 인사치레 칭찬도 기분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봉당 식구들은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봉당 식구들이 또 대한민국의 칭찬의 마중물이 되어주고 계시니까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또 더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인으로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칭찬 시인이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 김도연 시인님이 인스타그램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팔로워가 5,000명이에요. 대박이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팔로워 많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우리 김도연 시인님의 막 시를 예쁘게 캘리그라피로 써가지고 막 올려주시고 이런다고. 네, 그 자랑 한번 하시면서 그 캘리그라피 작가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저는 사실 정말 놀란 게요. 일면식도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윤보영 씨님 제가 제 스승님이시거든요. 칭찬을 배우기 전에는 말이 다 언어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지금 너무 좋은 언어를 전부 다 갖고 계시고 다 시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를 사실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어떤 분은 죽어 있는 언어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잠들어 있는 언어가 있어요. 저도 계속 칭찬을 배우기 전에 아까 말처럼 그냥 힘든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릴 적에 시를 공부하고 시 대회 나가 상도 받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시어들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하면서
이 언어가 살아나더라고요. 언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이나 이런 시보다는 희망적인 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공감되는 시를 쓰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서 윤봉희 시인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윤봉희 시인님이 정말 저는 감사한 게 그분의 칭찬 한마디가 어쩌면 또 오늘날에 저를 있게 한 거예요. 맞아. 윤봉희 시인님이 인스타를 들어가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SNS 이런 걸 잘 할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시만 좋아서 쓰고 있었는데 윤봉희 시인님이 인스타에 들어가면 스타가 될 거다. 그 한마디 칭찬이 사실 스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 한마디 스승님의 칭찬이 그래? 나도 그러면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해서 인스타에 시를 올리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봉희 시인님 시키는 대로 제가 인스타에 시를 올리게 된 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 몰랐고요. 켈리 작가님들이 진짜 수백 명이 지금 제 시에 그림을 입혀서 전 세계에 지금 알리고 계시거든요. 정말 이분들한테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 정말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어떤 분은 미국에서 해주고 계시고 어떤 분은 베트남에서 어떤 분은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에는 너무 많은 켈리 작가님들이 제 시를 사실 너무 이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감사하고 좋은 언어로 희망적인 언어로 앞으로 더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우리 세대를 위해서 더 맑은 언어로서 글을 쓰겠습니다. 이 자리를 정말 대신해서 소중한 켈리 작가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서상님이신 윤봉희 씨님께 정말 배운 대로 나누면서 뜻깊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야, 아마 윤보영 시인님도 되게 뿌듯하실 거고 또 켈리 작가님들도 우리 김도연 시인님의 예쁜 시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냥 감사. 매일 감사 이게 입에 달게 되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우리 김도연 시인님이 이런 취미라고 그러셨죠? 취미를 가지셨다고 그랬죠? 뭐냐면은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봄이 되면 가을까지 산을 헤매고 다니신대요. 상상이 가세요? 왜 산을 헤매고 다닐까? 여러분, 10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도연 시인님이 10만이래요, 10만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일 중에 하나고요.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제 정말 다시 태어나도 시인, 칭찬 시인으로서 그리고 평범한 작업복 입은 10만이로 사는 게 저는 다음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을 정도로 10만이 제가 너무 좋아하고 행복합니다. 어쩌다가 그걸 하시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84세, 아니 지금 85세고요. 그분이 한 7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산삼은 나는 데만 나거든요. 영지버섯도 상황버섯도 나는 곳만 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0만이들이 그 나는 곳을 찾아 헤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30년을 10만이를 했는데 처음엔 딸하고 사이한테 사실 동물 창구를 알려주려고 처음에 막 데리고 다녔는데 그분도 여자분? 예. 오. 근데 그분이 사이도 풀독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딸도 엄마처럼은 살 수 없다 이렇게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물려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일단은 영이 맑아야 되고 욕심이 생기면 그건 돈이잖아요. 한 뿌리에 1억도 가고 몇천만 원도 가고 몇십만 원도 가지만 어쨌든 그 돈인데 욕심이 생기면 같이 간 사람들하고 큰 사건도 일어난대요. 그래서 산에서 그걸 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부가 헤맸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제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바르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계속 저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꾸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새벽에. 어디를 아무도 알리지 말고, 거기는 이제 누구한테 알려주면, 산삼농대를 알려주면 개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산골짜기에는 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도 알리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벌침을 어느 날 벌침을 맞았는데 3일 만에 죽었다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딱 3일 만에 내가 깨어나니까 딱 첫 마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벌만 피해라. 내가 이 벌에 한번 쏘여서 내가 쇼크사를 당했기 때문에 벌에 쏘이면 죽는다는 거에 내가 죽음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벌이 무섭기 때문에 절대 산에 갈 수 없다. 그러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한 2년을 거절을 했거든요. 9년 정도 전이니까 계속 2년 정도 계속 거절을 했어요. 벌이 무서워서. 그런데 너무 여리여리한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한 번만 따라가자고 해서 그래 저분이 그때는 정확하게 10만인지도 모르고 나를 데리고 가면 북한밖에 더 데려가겠나. 한번 따라가보자 하고 따라갔던 게 10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첫날 갔는데 그렇게 길도 없는데 온 가시 다 찔리고 준비도 잘 못하고 작업복도 아닌 등산복으로 갔거든요. 등산복은 절대 안 돼요. 장화 신고 완전 무장한 겨울 옷 입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등산이라 생각하고 등산복을 입고 갔다가 진짜 온 얼굴에 가시, 길이 없는 데만 다니니까. 예, 그래서 그날 갔다 와서 정말 혼나고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돌아오면서 다시는 안 갈 거고, 그리고 벌도 너무 무섭고 안 간다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가장 그때 내가 산에서 힘들 때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떠올라요. 산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네,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편안했다는 생각이 또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지. 네,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산을 가게 된 게 지금 이제 7년, 올 봄 되면 8년차 10만입니다. 우와! 보니까 칭찬 공부 시작한 것과 10만이가 된 것과 그게 같은 시기에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 가까이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 사부님이 이렇게 막 같이 가자고 막 2년을 졸릴 정도면 얼마나 영이 맑고 얼마나 정말 영이 맑아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한테. 네, 그게 지금 저희 사부한테 제일 감사하는 게요. 제가 매일 얘기해요. 만날 때마다. 이제 곧 봄 되면 또 산에 가서 많은 시간을 제가 저희 사부랑 같이 살 건데요. 정말 감사한 게 가장 자연 속에 나를 넣어줬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어떤 욕망과 더 많은 욕심과 제 나이가 아직도 욕심을 낼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더 많은 어떤 경쟁자들과 이렇게 함께 걸어갔을 것 같은 되게 부단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몸도 어떤 질환도 앓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부로 인해서 산에서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예요. 산에서 어떻게 하면 나누는 거, 어떻게 하면 욕심 없는 이런 것도 지금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항상 산에 가면 다시 또 자연 속에 살게 되는 시간 속에 너무 많은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일만은 아니라 또 험난한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멧돼지를 만나서 죽을 뻔도 했고요. 어머. 그 다음에 벌에 정말 쏘여서, 나한테 벌 쏘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벌에 쏘여서 거의 모식 쪽에 가다가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벌을 이기는 힘이 생겼구나. 그래서 가게 됐고요. 뱀은 지천에 깔려있거든요, 뱀은. 그리고 길이 없는 곳에만 찾아다니잖아요. 어떤 햇곡이나 어떤 깊은 산속에만.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한 뿌리 만나면 이거 누구 줄 수 있다는 그 기쁨 있잖아요. 정말 이거 사부들은 이제 돈으로 팔지만
저는 팔 게 없잖아요. 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세상에. 저는 그 산삼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저희 사부한테도 정말 내가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산삼 캐면 내가 먹거나 아니면 갖다 팔아서 돈을 벌거나 이 생각을, 그러니까 사부님이 보는 눈이 있으신 거야. 우리 김도연 시인님의 그런 맑은 영, 선한 마음 이런 걸 보신 거예요. 그건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맑거나 그런 건 진짜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사부한테 배운 대로 사부가 좀 나누는 걸 너무 잘하더라고요. 서성을, 어떤 서성을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약에 그 김기현 총장님, 칭찬학교의 그 김기현 총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삶도 없을 것 같아요. 늘 나한테 짜증내고 나를 구박하고 정말 나를 갖다가 계속 고단하게 만들어서 언어로서 계속 짜증난다, 힘들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렇게 계속 살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김기현 총장님도 이 자리를 정말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어쩌면 이렇게 감사할 일도 많고, 아까 그 우리 방송하기 전에요, 좀 일찍 오셔갖고 얘기 나누면서 뭐 이제 이렇게 10만위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막 방송에서 찍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대는데, 제가 총장님하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러고 한마디 던졌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멧돼지도 봐야 되고 뱀도 막 지천에 깔렸고 조금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오네. 그리고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될 때 있잖아요. 지뢰가 있어요. 지뢰? 네, 생각지도 않은 곳에 지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나 10만이 되기는 쉽지 아니, 지금 겁을 팍팍 주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야, 여러분, 우리 김도연 시인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송정숙 자문위원님이 그랬네요. 정말 고운 분, 산삼이 보이겠네요. 진짜 산삼은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해 주시고 또 깜짝 놀라시고 이러셨네요. 산삼은 저 이제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산삼은 정말 아무한테나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보여요? 작은 뿌리는 아무나 보여요. 아. 그러니까 아직 어린 뿌리는 얘들이 주인을 참 기다리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보이는데 오래된 산삼 있잖아요. 적어도 20년, 30년, 50년, 100년 이런 산삼은 꼭 반드시 인연 있는 사람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부가 한날 이 산에 산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고 탐방을 같이 갔었거든요. 탐방을 갔는데 탐방을 가도 우리는 같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산삼을 만나면 싸우게 될까봐 항상 계곡을 따로 타거든요. 근데 각자 혼자씩 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같이 그 산은 같이 있지만 찾아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서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부가 산삼이 있더래요. 그런데 탐방을 갔기 때문에 사실 호미를 깜빡 잊고 놔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낭을, 거기 나무에 배낭을 딱 걸어놨대. 왜냐면 찾아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밑에 산삼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큰 게 있더라는 거예요, 큰 게. 그래서 빨리 차에 막 나를 찾고 막 일행을 부른 거예요. 빨리 꽃갱이를 들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 보이니까 막 원래 밑에 또 꽃갱이 놔둔 곳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찾아서 배낭을 딱 발견했는데요. 거기 왔는데 그 산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캐간 흔적도 없고 배낭은 그대로 있고. 어머! 그런 일이에요. 인연이 아닌 거죠. 저희 사부하고 닭살. 그분하고 인연이 아닌 거예요. 제 경험으로서 한번 제가 이제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산삼을 만났거든요. 산삼을 만났는데 오래된 산삼은 꼭 환청을 주더라고요. 환청은. 그렇게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걸 막 팠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정선의 고향에 나오는 맞아요. 이렇게 파잖아요. 그래서 팠는데 너무 신기하게 분명히 제가 있어서 팠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순간적으로 흔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판 흔적은 다 있는데
어머.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좀 오래된 산삼이라 너무 놀라서 뿌리 밑을부터 파야 되거든요. 네. 좀 넓게 파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떨어지면 네. 상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넓게 파서 펀 적은 있는데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산삼이 흔적도 없는 거예요. 어머.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거 귀인 나올 것 이제 같아. 막 사부들이 저쪽 산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에서 어두워져 있으면 죽거든요. 네. 얼어서 죽거나 길을 잃어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해가 떨어진다 이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딱 돌아서 딱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나를 데려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전설의 고향처럼.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섭잖아요.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산 중에 아무도 없는데 네. 사실 북한하고 항상 경계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소름 끼치고 얘를 잊어버리고 이제 절망 가운데 빨리 이제 가려고 딱 돌아서는데 나를 데려가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딱 보니까 나 키보다 큰 산삼이요. 저 키보다 큰 산삼 못 봤거든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 산삼이 환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이렇게 경험하면서 작은 산삼은 그 경험을 얘기하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큰 오래된 산삼은 꿈에 보이게 하거나 어떤 소리를 주거나 그런 게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만나게 된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캐 갖고 왔어요. 네. 와, 세상에 얼마나 신기할까. 그것 때문에 그 신기함 때문에 이제 계속 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거 가기 전에 어떤 날은 이번에 캐면 누구를 줘야지 그런 생각. 그런데 그분하고 인연이 있어야 캐지지 그 생각을 했는데도 그날 못 캐면 그분하고 또 산삼 인연이 없더라고요. 그런 좀 신비롭고 산삼은 좀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산삼은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항상 산삼은 돈이 있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인연이 있어야 먹는다. 저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인연이 있어야 만나고 산삼도 인연이 있어야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산삼에 대해서 10만이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 올렸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지금 막 이렇게 닭살이 돋을 만큼 진짜 전설의 고향 보는 것처럼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 시간이 막 벌써 9시가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러게 시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도연 시인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 하산해야 되겠구나. 정말 해탈을 경지에 가는 분이시구나. 그건 절대 아니에요. 칭찬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해탈 정도는 아니라서. 아니 그런 느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의무적으로 봉당 톡방에 자주 들어와 주세요. 왜? 그 좋은 기운을 우리 식구들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혹시 저한테 작은 소망이라면 사실 대한민국을 너무 꿈꾸게 하고 웃게 하고 대한민국을 칭찬의 어떤 명예의 전당으로 활성화시키고 계시는 성창훈 총장님께 올해 제가 산삼을 만나면 꼭 한 뿌리 드리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이야, 완전 감동이다, 진짜. 총장님, 그 산삼 받으면 저 뿌리 조금 가는 뿌리 하나라도. 아이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지금 좀 더 이야기하고 싶고, 밤도 새고 싶고, 막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너무 아쉬워요. 네, 다음에는 이제 제 꿈도 있거든요. 꿈 이야기는 지금 해주셔요. 네, 대한민국에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아주 이쁜 언어를 품고 있고 소박한 사실 꿈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인 만들기 그 릴레이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인 활동
시인학교를 또 이제 윤봉희 시인님과 잘 배워서 시인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 작은 소망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분들이 좋은 언어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멋지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한 수 배우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행복하셨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에 너무 가슴에 이렇게 쏙쏙쏙 들어오고 내 안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고 여러분도 아마 안방에서 같은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도연 시인님의 꿈이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시인이 되는 그리고 시인 학교를 또 운영하시는 그런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시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되게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교장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사실 저는 공당을 항상 명예의 전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명예의 전당이라는 건 지나치게 우리가 객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진실로 자기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명예의 전당 안에 들어온 이상 누구든지 행복을 꿈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꿈꾸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잘하시지 마음도 예쁘지. 그러니 올해 산삼이 막 산에 가면 계속 다 보일 것 같아요. 산삼이 줄 서가지고 산삼이 줄 서가지고 우리 김도연 시인님 오기만은 기다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마 그럴 거야. 나들여가. 아니, 잘 들어보시면 진짜 등산 가서도요.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산삼이 있을 확률도 높아요. 아니, 정말로. 아유, 네. 여러분 행복하셨죠? 우리 김도연 칭찬 시인님과 이렇게 예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 10만이의 삶? 우리 주변에서 10만이 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10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함께 마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꿈을 꾸고, 이렇게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행복하셨죠? 행복하셨다면, 네, 행복합니다. 우리 김도연 시인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언제 만나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 이렇게 봉당 힐링TV에서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뵐 거예요. 이렇게 감동스러운 이야기, 또 여러분들을 마음을 즐겁게 하는 시간들 여러분과 다음 주에도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우리는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